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3월 필독서 특강 제목이 이렇게 필독서 특강이에요. 특강이라고 하면 정규 강의가 아닌 걸 특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정규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특강을 붙인 이유는 필독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여러 가지 주어진 도서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도서까지 보고 강의를 전개하겠다는 나름대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필독서 강의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되어 있고 좀 더 내용이 좋은 수업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먼저 준비된 OT 자료 먼저 보겠습니다. 첫 화면이고요. 제가 이름이 정샘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정샘 그러면 그냥 이름 부르는 거예요. 철수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선생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 4월 필독서 강의 OT입니다. 2021년 3월이고요. 요게 이제 제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합격을 위한 필수, 선생님 되고 싶다는 저 나름대로 각오가 담겨 있는 말이니까 요런 문장이 있을 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이렇게 목표치를 갖고 간다 하는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필독서 강의라는 게 뭐냐면 미술 임용을 위해서 꼭 봐야 하는 참고도서가 있어요. 약 한 100여 권 정도가 돼요. 그 영역별로 다 따지면. 근데 걔네들을 다 보고는 임용시험을 못 보죠. 뭐 한 10년 정도 걸리죠. 그것도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앞 페이지만 보다가 뒤에는 못 보게 되고 이런 상황이 좀 생기죠. 그래서 그 참고도서 중에서 여러 번 출제되었던 중요 도서를 엄선했습니다. 특별히 이따가 보겠지만 오늘 보게 될 도서가 이제 요 책이고요. 요 책 외에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요 책도 같이 볼 겁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해도 되고요. 뭐 필요하면 있는 분을 같이 보셔도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가장 중요한 영역별로 구분해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책에 목차가 쭉 있는데 굳이 안 봐도 되는 목차들이 있어요. 굳이 임용시험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거나 굳이 이런 것까지는 안 봐도 될 만한 그런 구성장이 있어요. 1장부터 15장까지 있는데 굳이 이런 건 안 봐도 되는 거 그런 것들 제끼고 꼭 봐야 되는 장으로만 먼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두 달 동안에 우린 4가지 영역, 미교론, 서미사, 중미사, 한미사 4영역의 책을 볼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먼저 보기로 한 것이 오늘 보기로 한 미술교육학 4판이에요. 4판. 그리고 클릭 서양미술사 이렇게 되고요. 서양미술사 책이 좋긴 한데 안에 약간의 오타, 오개념 정도가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걸러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요. 요게 이제 4월 달에 보게 되는 중미사 그리고 요게 한미사입니다. 이렇게 이 한미사는 굉장히 얇은 책이에요. 한국 미술사에 비하면. 그래서 원본은 굉장히 두꺼운 김원용 한국미술사라고 하는 책을 전 권하고 싶은데 그 책은 굉장히 두껍고 2달 만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소화해서 이 책 수업을 전개할 때 추가로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3월, 4월 총 8주간 4권인데 플러스 알파예요. 일단 첫 번째 스텝이 필독서를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나가는 수업이에요. 여러분이 혼자서 이 책을 4권을 2달 동안 보려고 하면 대단한 의지가 있지 않는 한 보기 어렵죠. 또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교육학 공부도 해야 되고 전공 또 다른 영역도 하고 이래야 되면 이걸 다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함께 읽어나가다 보면 읽혀지고 4권이 다 마스터가 되는 그러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술사 같은 경우는 도판 보기와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도 볼 텐데요. 이 책에서도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도 기출문제가 좀 나왔는데 올해는 이 책을 중심으로 보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 스텝 2 쭉 이어서 그렇다면 이 책에서 앞으로 나올 만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상 문제 주제를 찾을 수 있는 강의가 바로 필독서 특강이 되겠고요. 또 중요 문장, 여기 있는 문장이 곧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체크하시면서 봐야 되니까 오늘은 첫날 OT고 그래서 준비가 좀 덜 되어 있더라도 집에 가서 꼭 포스트잇,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각도로 옆으로 붙이는 포스트잇도 있어야 되고요. 위로 붙이는 것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위쪽에 옆으로 각각 역할을 달리해서 포스트잇 붙이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겁니다. 포스트잇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넓은 거.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쓰기가 좋겠죠. 그리고 얇은 것들은 또 얇은 것대로 표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포스트잇을 활용하는 것이 3월, 4월 공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을 테니까 많이 메모를 하셨다가 집에 가서 꼭 그걸 좀 반영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필독서 내용, 요건 수업 시간에 제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약에 있는 분은, 오늘은 어차피 첫날이니까 좀 못 가져왔을 테고요. 다음 주까지가 미결원이에요. 다음 주에 요걸 가져오셔도 됩니다. 있는 분은, 뭐, 빌려오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서미사 할 때 또 다른 책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같이 볼 책을. 그럼 있는 분은 가져오시고, 없는 분은 그냥 화면으로만 보고, 화면 멈춰서 메모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권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권을 보는 그런 효과가 될 것입니다. 또 관련 내용 제가 설명하고 정리해 드릴 거고요. 질문, 또 설명 이런 것도 진행할 거고, 또 개인별 과제, 오늘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에 우리가 모이거나 쉬는 시간에 모이거나 수업 끝나고 모여서 저는 이 내용 몰라요, 이 내용 알아요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개별 과제를 드릴 겁니다. 직강은 그렇게 할 거고요. 인강은 그 목요일 날 줌 수업을 통해서 줌 화상을 통해서 개별적인 얘기거나 아니면 스터디 조별로 주제나 과제를 제가 드릴 거예요. 그 부분도 활용하시면 다각도로 실력이 확 늘어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3월, 4월이.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은 3월, 4월 기출반 강의 때 형성평가를 볼 텐데 그때 이제 첨삭을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수업이 바로 요 강의가 되겠는데 지금 요게 2020학년도, 그러니까 작년이 2021학년도, 재작년 11월 달이 2020학년도 A12번 문항인데요. 다음은 선교사상 자유학년제 주제 탐색 수업 계획서의 일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라고 해서 A형 12번 여러분 확인해 보면 될 텐데 거기에 내용 중에서 일부분 여기 보면 오아토나 프로젝트가 나오고 여기 엘게라라고 하는 학자가 나와요. 이 학자는 이 책 미술교육학 4판 292페이지에 이 책에만 나옵니다. 이 책에만.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캡처 떠왔거든요. 292페이지 보시면 (292페이지) 사회 참여 예술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 292페이지 한글 읽을 줄 알죠? 292페이지예요. 네. 거기 보면 여기 밑에 엘게라라고 나와요. 그렇죠? 요 학자는 이 책에만 나와요. 물론 이제 최근에 또 다른 책들이 출판이 돼서 엘게라와 관련된 책들이 몇 권이 있긴 한데 다른 책들은 좀 내용이 너무 이렇게 좀 퍼져 있는 상태고 얘는 좀 압축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3월, 4월 필독서 특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요게 작년 2021학년도 A12번 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3월 달은 미교론과 서미사, 4월 달에 중미사랑 한미사를 볼 때 중미사를 보기로 했던 그 책 페이지에 있어요. 도판이 그대로, 내용도 그대로. 정답은 그 책에 있는 거야. 그래서 동양미술사 페이지 69랑 70페이지에 요 도판과 요거 관련된 정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 또 정답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메모해서 정답을 그대로 옮겨 적어보고 자기 글, 자기 문장으로 바꿔보는 공부도 3월, 4월 공부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 그 서술하는 방식도 좀 교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문제가, 요 주제가 앞으로 시험에 나오겠구나 싶으면 그 주제에 따르는 정답을 찾아서 메모할 수도 있고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다음 페이지요. 자, 그래서 필독서 공부 포인트는요.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3월, 4월 달 이 책을 볼 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이해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몇 페이지, 몇째 줄, 요거 어떤 주제라고 이렇게 메모해서 기본서에 옮겨 적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크리스트에 옮겨 적거나 하다못해 그런 게 귀찮으면 책 자체에다가 표기를 해서 위에다 표기하고 옆에다 표기하고 그래서 언제든 꺼내보면 여기 어떤 주제가 있지 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자 성격과 스타일에 맞게 표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걸 우리가 자료 수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상 기출문제를 그 주제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바로 이 공부의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포스트잇을 좀 붙여주시고 메모를 하시면서 오시고요. 다시 말하지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수업은 읽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거기에 중점을 좀 두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읽고요. 여러 번 읽고 관련 주제의 내용을 좀 이해하는 것으로 이 수업,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 한번 보면요. 일단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쨌든 수업이 8주 동안 진행이 될 거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책을 읽게 됩니다. 계속 읽고요. 한 명이라도 눈을 깜빡하는 요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눈꺼풀 만나는 요 시간이 자꾸 잦아지면 제가 자꾸 이렇게 치면서 뭔가 별 얘기를 다 해서라도 졸림, 조는 거 요걸 좀 깨워드릴 거니까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은 여러 번 읽어야 되고요. 기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에 꼭 기록하는 걸 전 권하고 싶은데 성격상 자기가 체크리스트가 안 돼. 자기 방을 보시면 알아요. 자기 방이 문 열자마자 지뢰밭처럼 이렇게 발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야 되면 체크리스트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하지 마시고 책에다 그냥 직접 쓰세요. 자기 방이 굉장히 깔끔하다 그런 분은 체크리스트 잘 되는 분이니까 체크리스트를 하시되 하나로 몰아놓으셔야 돼요. 그런 분이 또 체크리스트가 여러 개야 또. 그러면 그것마다 찾다가 시간 다 가니까 자, 내 말 틀리나 보세요. 이제 5월부터 문제풀이를 할 텐데 문제풀이 7월달 문제풀이 9월달 모의고사 할 텐데 문제를 풀고 복습을 하는데 어떤 주제, 어떤 문제, 어떤 내용 어디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거길 찾는데 안 나오면 막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해지고 막 짜증이 나요. 시간은 없는데 자료가 빨리빨리 안 나오면. 반대로 어떤 주제 있었지 하고 딱 찾아서 보면 열려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고 집중이 잘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이 바로 체크리스트이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 내비라고 그러죠. 내비. 여기서 좀 안내해 주는 거. 꼭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체크리스트면 기본서라도 출처를 꼭 메모하세요. 오늘은 미교론을 배우는 겁니다. 3월부터 6월까지예요. 5월, 6월, 3, 4, 5, 6 넉 달 동안에 꾸준히 읽고 이해하고 메모하셔야 돼요. 꾸준히.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계속. 5, 6월 달 꼭꼭 80제 문제풀이를 시작할 거예요. 첫째 주가 미교론이에요. 오늘 배우는 건 미교론. 오늘 배우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7, 8월 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고 이제 암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5, 6월 시작하면서. 그리고 7, 8월 문풀이나 9, 10월 달 모고에서 또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월 달엔 이해, 읽기, 그리고 문제풀이와 함께 문제와 반영해서 그때부터 암기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필독서 공부를 끝내고 나면 3, 4월 끝내고 나면 두 손에 무기가 이렇게 쥐어지게 돼요. 와, 미교론에선 이런 주제, 서미사, 한미사, 중미사는 이런 주제,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남들보다는 월등히 우월해지는 거죠. 기본서도 있지만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서에 있지만 주변에 풍성해진 이야기들을 갖고 있게 돼요. 양손에 쥐게 됩니다. 굉장히 뿌듯해져요. 이걸 잘 살리시고요. 맥락적인 지식이나 이해력, 중요한 주제 파악력은 남들보다 월등히 높아질 거예요. 분명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굉장히 좀 우월해질 거니까 요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따라서 긍정의 마인드. 나 이제 잘할 수 있어. 나 지금 중요한 자료가 이제 확보가 될 거야. 이제부터 내가 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좀 긍정의 마인드로, 좀 즐거운 마인드로, 그리고 나 할 수 있다. 소수지만 해보자. 작년에 실패했지만 올해는 해보자. 여러 가지 그런 마인드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마인드로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핵심만 복습하세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복습으로 끝나지 말고요. 반복하셔야 돼요. 이래야만 시험 합격을 해요. 반복이 있지 않으면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쓸 수 없으면 점수를 못 받아요. 시험 문제는 핵심만 냅니다. 핵심만.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것,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복습하시고 걔를 반드시 반복하셔야 돼요. 반복의 정도는 스터디원이거나 아니면 누군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스터디가 없으면 홀로 공부하시는 분은 거울 보고 본인한테 물어보고 대답할 수 있으면 돼요. 대답 못하면 암기가 안 된 거예요. 대답할 수 있으면 손으로 쓸 수 있거든요. 내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암기 안 된 거야. 아무리 어제 밤 전날에 100번 외워왔더라도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암기가 안 된 거야. 그럼 다시 반복하셔야 돼요. 자,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했어. 그럼 됐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잊어버려요. 2, 3주 지나면 새까맣게 잊어버릴 거예요. 오늘 미교를 하는데 1, 2월 달 이거 배웠나 싶을 마음이 생길 거야, 아마. 내가 내 머리를 믿어도 되나는 마음까지 생길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래, 당연해. 근데 이런 걸 또 반복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반복하다가 시험장에 가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때쯤에는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린 거 염려하지 마시고 반복하셔야 돼요. 그거 잊지 마시고. 자, 요 화면 꺼 주시고요. 잠깐만, 요 화면 잠깐 가려주세요. 앞에 가려주세요, 화면. 안 그려지나? 그러면 됐어요, 괜찮아요. 여기로 오세요. 카메라 이렇게 오세요. 여기가 우리가 이제 3월, 여기가 4월, 여기가 이제 1주, 2주, 3주, 4주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1, 2월 달에 2월 달 여기 3주, 4주, 2, 3, 4주 여기가 서미사를 했었어요.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종강했단 말이에요, 여기가. 3월 달에 오늘 미교론이에요. 다음 주 미교론입니다. 요 얘기는 내일도 수업을 할 거예요. 지금 필독서만 듣는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필독서를 안 듣고, 기출만 듣는 학생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요 얘기는 똑같이 내일도 할 텐데요. 3수 때는 서미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서미사입니다. 그러니까 1, 2월, 2월 달 배웠던 서미사를 우리는 요때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아마 또 까먹었을 거야. 2주 지났기 때문에. 근데 요때 또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보게 되는 거고, 이때 까먹었더라도 요때 외우면 이때 외웠던 시간보다 더 짧게 걸려요. 한 번 봤던 내용들은. 그래서 요때 처음부터 다시 또 구석기부터 시작해서 1990년대까지 다 건드릴 거예요. 1, 2월 달에 한미사 요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미사까지 이렇게 정해서 2월 달이 우리가 전체가 미술사 영역이었거든요. 요것이 4월 달에 여기가 중미사예요. 여기 중미사, 여기 한미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또다시 반복하는 거야. 한미사 구석기부터 한국 근대까지. 중미사 저기 고대부터 해서 청대 이후 현대까지. 다시 또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되고 요 공부했던 거를 5월, 6월 꼭풀 80제 1주가 바로 미교론이에요. 그러면 오늘 배우는 미교론을 여러분들이 1, 2월 달, 1월 달에 배웠던 것이 반복되고 이것이 여기서 또 한 번 시험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지금 이 커리큘럼상의 구조가 여러 번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 2월 달에 서미사, 한미사 이런 거 할 때도 굉장히 좀 심화된 내용을 1, 2월이라고 해서 기초만 하지 않고 심화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었던 것처럼 그것이 반복되면 이런 현상과 이런 효과가 생깁니다. 남들보다는 여러 번 접하고 여러 번 건드리게 되고 여러 번 암기하고 또 시험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유리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좀 편안한 마음 먹고 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 하는 것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프린트물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프린트물. 요거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프린트물. 다음 페이지 볼게요. 요 내용이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거고요. 그 밑에 기출문제 확인 및 예상문제 찾기에 주안점을 둔 거야. 읽기를 통해서. 그래서 3, 4월 달 필독서는 읽는 거야. 읽는 거. 읽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 혼자는 잘 안 읽혀져요. 두고 보세요. 한번 결석 한번 해봐봐. 일부러 한번 실험해 볼 거예요. 라고 하면서 결석하면 강의 열어줄 테니까 실험해 보시고 결석하고 집에서 한번 읽어봐봐. 요 진도만큼 못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못 읽는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같이 따라 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중요하다. 뭐 우리가 한글도 알고 어른인데 이거 못 읽을까봐 하는 생각보다는 같이 읽어서 이걸 하나 끝낸다 하는 그런 포인트에 좀 방점을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추가 설명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언제든 요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이해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메모했다가 쉬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인강생들은 줌 화상 강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하다못해 오늘 배운 것을 이해를 못했는데 질문이 많으면 다음 주에 또 설명을 좀 해드리거나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진도는 단원과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변경,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내려가 보시면 요게 미교론 오늘하고 다음 주 이틀 우린 2주 만에 미교론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빠르게 따라오시고요. 그 다음에 읽고 얘는 복습보다는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 그리고 본인 스케줄이 교육학도 해야 되고 전공도 해야 되고 뭐 노는 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얘까지 복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수업 전에 집중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오늘은 1장, 2장, 3장 그 다음에 또 건너뛰어서 9장, 10장, 11장. 왜냐하면 다음 주에 기출반이에요. 기출반이 내일이 미교론이고 다음 주가 교육과정 교수법 평가거든요. 그래서 얘도 같이 맞물리려고 이렇게 같이 계속 반복, 중복, 겹치는 중첩 효과 그런 거를 입체파만 중첩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중첩을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3장 건너뛰고 9장, 10장, 11장하고 다음 주에 비평, 평가 뭐 이런 것들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양 미술사는 3주, 4주 이렇게 진행이 쭉 될 거고요. 요거는 진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좀 앞으로 당기거나 아니면 뒤로 밀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4월 달이 중미사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월 3, 4주가 총 7주, 8주가 되겠죠. 여기 이제 한미사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물 쭉 내려가 보면 요 내용들은 이 책에 없는 것들이에요. 이 책에 없는 내용들을 제가 쭉 했고요. 창의성 이론, 그 다음에 토렌스의 부하식 수업 모형, 그 다음 내려가서 그 다음에 스탠버그 루바트의 창의성 지원 모형, 그 다음에 아바밀의 그 요소 이론, 그 다음 내려가서 연구와 공부를 한 주제, 오늘과 다음 주가 끝나면 여러분들 개별학습이든 모둠학습이든 이런 주제 좀 해두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VCA의 요점, 학자별 목표, 인지심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 슐러 미적 교육론, 슈타인의 교육예술 이런 친구들은 안 나왔죠.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스너 이해중심교에서 다뤄야 할 주제는 무엇인가. 아이스너가 아직 안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아이스너에서 그런 것들.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상대주의 개념. 요즘 임용시험은 개념이나 정의를 쓰도록 해요. 그런 문제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 거 좀 찾아주시고요. 허버트 리드 예술 통한 교육. 여기서 8가지 유형 같은 것도, 그다음에 로엔펠터 중요 용어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OT이고요. 진행 방식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요거 지우고 우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